안녕하세요. 화요일의 남자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3월 법인세 신고가 끝나면 이제 안심해도 될까요? 아닙니다. 올해는 특히 다릅니다. 국세청이 법인자금 사적 사용 검증을 대폭 강화하고 신고 후에 엄정 분석한다 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신고는 단지 접수에 불과하다라는 뜻입니다. 진짜 검증은 신고 이후에 분석 단계에서 시작이 되는데 이제는 카드 사용 내역, 가지급금, 대표자 인출, 업무무관 자산 취득까지 정밀하게 들여다보겠다라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법인자금 사적 사용의 위험 포인트, 국세청이 왜 지금 이 부분을 보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관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인 대표님이시라면 오늘 영상은 반드시 끝까지 보셔야 한다는 거 명심해 주시고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법인자금 사적 사용의 위험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법인카드 사적 사용입니다. 대표님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개인 골프 비용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가족 해외여행 항공권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하고 주말 리조트 이용료를 비용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비용을 단순히 접대비로 돌려서 처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카드사 사용 내역이라든지 골프장 이용 데이터, 항공권 발권 정보, 심지어 주말 공휴일 사용 패턴까지 국세청 시스템에 연계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비용 계상이 아니라 데이터 패턴 분석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접대비로 처리했다라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죠. 업종 평균 대비해서 과도한 레저 골프 지출, 매출 규모 대비해서 비정상적인 카드 사용 비율, 주말 휴일 반복해서 사용하는 패턴, 대표자 개인 소비와 유사한 사용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항목들이 포착이 되면 신고 후에 사후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되면 단순히 비용 부인으로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업무 무관 비용으로 봐서요. 법인세 추가 납부되고 대표자 상여 처분되고 소득세, 4대 보험 추가 부담까지 연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신고는 통과했을지 몰라도 데이터는 이미 축적되어 있다는 거죠. 올해 국세청이 말하는 엄정 분석은 바로 이 부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보시죠. 업무용 승용차입니다. 이 부분이 진짜 위험할 수 있습니다. 대표님들, 운행일지 작성하고 계신가요? 혹시 고가 외제차 한 대당 연 3천만 원에서 4천만 원씩 감가상각비, 리스료, 보험료, 유류비까지 전부 비용 처리하고 계신 건 아닌가요? 중요한 건 운행 기록인데 이 운행 기록이 부실하다면 국세청은 이렇게 봅니다. 업무 사용이 입증되지 않는다라면 사적 사용으로 추정한다. 그 순간 구조가 바뀌죠. 사적 사용 비율 추정에서 해당 금액은 송금 불산임, 대표자 상여 처분, 법인세 추가 징수, 대표자 소득세 추가 과세로 이어지는 구조라는 거죠. 결국 법인에서 한 번, 대표자 개인에서 한 번 이중 부담 구조로 갑니다. 특히 고가 차량일수록 업종 평균 대비 차량 유지비 비율이 높게 나오기 때문에 분석에서 훨씬 더 눈에 띕니다. 운행일지는 형식이 아니라 세무 리스크 방어 자료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가족 급여인데요. 실질이 없다라면 바로 부인된다. 특수관계인 급여는 지금 국세청의 집중 검증 대상입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재하고 급여를 지급하는 구조 많이들 사용하시죠? 문제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입니다. 근로계약서만 있고 출퇴근 기록이 없고 업무 내용에 대한 증빙이 없다라면 급여 수준이 직무 대비해서 과도하다라면 거의 대부분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실제 근무 여부, 업무 내용의 구체성, 동종 직원 대비 급여 수준까지 정밀하게 비교합니다. 그리고 부인된다라면 단순한 비용 조정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급한 급여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서 상여 처분되고요. 법인세 추가 납부, 대표자 소득세 추가 과세, 가산세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형식은 갖췄는데 실질이 없다라면 그것은 비용이 아니라 리스크라는 것이죠. 네 번째 들여다봅니다. 가지급금입니다. 올해는 특히 위험하죠. 장기적으로 가지급금을 방치하고 계신다라면 지금부터는 분명한 위험 신호입니다. 왜냐하면 국세청은 법인 자금이 어디로 빠져나갔는지 그 현금 유출 구조 자체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배당도 없이 급여 조정도 없이
그냥 법인 돈을 대표자가 쓰고 있는 구조라면, 그리고 이게 가지급금으로 쌓인다라면 국세청 입장에서는 이렇게 보입니다. 회사가 대표에게 돈을 빼돌려 준 것이 아닌가? 상환 의사가 없거나 상환 능력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는 금액이 크고 기간이 길고 상환 계획과 실제 상환이 없는 가지급금은 정밀 분석의 대상이 된다는 거죠. 특히 연도 말에 잔액이 계속 유지되거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패턴이다라면 더 눈에 띄게 됩니다. 가지급금은 회계상의 임시 계정이 아니라 사적 사용의 흔적으로 남는다라는 점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국세청 메시지의 핵심은 신고 후의 분석입니다. 과거에는 신고서 검토 단계에서 문제를 걸러냈다라면 이제는 다르다라는 거죠. 신고가 끝난 뒤에 제출된 모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정밀 분석을 시작합니다. 법인세 신고 자료를 업종 평균 수치와 비교하고 매출 규모 대비 비용 비율을 대조해서 카드 사용 패턴을 분석하고 보험, 차량, 급여 자료와 교차적으로 검증을 합니다. 단순한 신고 검토가 아니라 빅데이터 기반 교차 분석 구조입니다. 즉 패턴이 다른 법인을 찾아내는 방식인데요. 업종 평균과 확연히 다른 비용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든지 대표자의 소비 패턴과 유사한 지출의 흐름을 가진다라든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특정 항목의 과다한 지출이라든지 이런 신호가 잡히게 되면은 그 다음 선택 대상이 아니라 분석 대상이 됩니다. 신고가 통과됐다라고 안심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겁주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조용히 넘어가던 시대가 아니고요. 데이터가 패턴을 보고 흐름을 보고 구조를 보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신고만 잘하면 되는 시대가 아니라 구조를 설계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신고 전에 리스크 진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두 번째, 문제가 보인다라면 전략적으로 수정 신고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자금 흐름을 합법적으로 재설계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비용을 줄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한 대표자가 자금을 가져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방식이 문제입니다. 급여로 가져갈 것인지, 배당으로 가져갈 것인지, 퇴직금 구조로 설계할 것인지, 성과보상 체계를 활용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구성하고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부담을 줄이면서 리스크까지 제거하는 구조, 충분히 설계가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는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 방식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지 않는 구조로 만들어야 합니다. 법인세 신고는 끝이 아니죠. 이번 3월은 신고가 끝이 아니라 신고 후 검증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무조건 겁먹을 필요도 없고요. 그렇다고 이건 괜찮겠지, 무조건 괜찮다라고 생각하셔도 안 됩니다. 케이스마다 다 다르고요. 업종, 매출 규모, 자금 흐름에 따라서 전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정밀 진단 없이 그냥 괜찮겠지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합니다. 필요하시다라면 현재 구조가 어느 지점에서 위험한지, 어떻게 설계해야 안전한지 상황에 맞춰서 현실적인 방향을 함께 점검해 드리고자 합니다. 신고는 끝났지만 리스크 관리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까지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